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이고 탈레반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교수님은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자주 방문하기도 하셨지요? 네네. 예, 그 국내에 드문 아마 이슬람 전문가 중 한 분이신데요. 자, 오늘 그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 그 우선 이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인도를 잇는 이 문명의 교차로에 있는 나라로요. 모두 그 6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북도처럼 내륙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육지와 그 항공로밖에 없고 해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문명이 교체했고,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 신자들이 그래도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밀린다 팡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밀린다 팡아라는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온 그 아주 중요한 불교 유적이고,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통로 역할을 해서 이쪽에는 아주 훌륭한 불교 문화라든지 불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하면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불교인들도 그럼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불교가 이슬람 이전에는 굉장히 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실 그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지만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발흥하면서부터는 기존의 이쪽 불교 문화들이 전부 다 이슬람 문화로 바뀐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인도의 이제 힌두교인들도 이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동시에 교차하는 아주 문명의 교차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곳은 완전한 어떤 이슬람의 전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아프가니스탄은 어쨌든 불교나 다른 어떤 문화와의 교류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쪽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따진다면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었고요. 그 그리스 문화 이전에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 바로 전에 이제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인류 문명사로는 중요한 곳인데, 근데 이쪽이 너무나 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정 가운데를 힌두쿠시 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의 75%가 산악지대고, 이 산이 무려 5,000m에서 7,000m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토의 한 50%가 이 해발 2,000m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험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 풍광도 아름답고 아주 다양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 최근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쪽 지역에 들어간 것은 2001년 9.11 이후인데요. 1996년부터 2001년 9.11이 나기 전까지 탈레반이 이쪽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탈레반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를 이쪽에서 숨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은 신병을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탈레반이 인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2011년 10월 달에 여기를 직접 침공을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응징하고 탈레반 응징하러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력 차이는
대학생과 초등학생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뭐 2달도 안 돼서 탈레반은 무너졌고,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아프간에서 진주를 해서 좀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년 후가 됐는데, 미국의 그 민주정부 수립이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그 정부가 수립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탈레반과 교전이 있었고, 이 탈레반의 실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결국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시작해서 2020년 이제 2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거든요. 근데 탈레반을 인정을 하고, 대신 이제 탈레반이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을 공격하는 기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미국이 이제 철수하기로 했고요. 원래 철수하는 날짜가 이제 올해 5월 1일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은 너무 급하다 해서 좀 더 연기를 한 상태였고요. 미국이 이제 8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뺀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사실은 아프간 정부가 무너진 거죠. 미군이 떠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잃었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나가면서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줬다고 했는데 왜 잘 안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였으면은 그게 성공했을 겁니다. 성공하고도 남았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그 국민 구성이 14개 종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하. 14개, 그리고 거기서 쓰는 언어만 10개가 되고 공용어만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족들이 상당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18세기부터 중앙 집권을 해보려고 이쪽 지역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미국이 그걸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나치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궁극적으로 중앙 집권의 국가를 세우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그거를 안 되는 일을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한 국가로서의 어떤 소속감,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어려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부족들이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뭐랄까요, 민족주의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자기들끼리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해서 만든다라는 건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죠. 예. 그러면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무장 조직은 이 14개 부족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4개의 종족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좀 말을 좀 실수한 건데 부족이 아니라 종족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근데 탈레반의 주축 세력은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인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1979년에 인구 조사를 했지만 그게 부정확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추정을 해보면 총 한 3,8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500에서 1,600만, 즉 그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한 42% 정도가 파슈툰입니다. 이 파슈툰이 탈레반의 주축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파슈툰만의 나라를 세운다면은 충분히 파슈툰의 국가가 될 텐데, 이들이 이 나머지 55%가 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비파슈툰족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강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쪽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고, 총 27%의 타직족들이 있고, 9% 하자라, 9% 우즈벡이 있는데, 이들의 독립성이라든지 이걸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웠다라면 성공을 했을 텐데, 이 파슈툰 중심의 탈레반은 그러한 연방국가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슬람 중앙 집권 국가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은 거죠. 예. 그 우리나라의 충청도나 경상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 대화도 안 통할 정도의 전혀 다른 그런 소속감을 갖고 있는 종족들이 함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탈레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탈레반은 쉽게 말하면은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슬람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슬람 해석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는 이슬람교고 그다음에 순니파 중에서도 이제 법학파가 여러 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가지 법학파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피 학파라고 그러는데 하나피 학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데오반디에 속하고 데오반디가 인도에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지만 파키스탄의 극렬한 데오반디 쪽에 속하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해하려는데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일단 데오반디고요. 그다음에 데오반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파슈툰 부족의 이슬람 이전의 관습인 파슈툰 왈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 3가지가 합쳐졌는데 이들은 이거를 자신들의 가장 정확한 이슬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무슬림들과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이슬람 우리가 말해서 극단주의 이슬람 또는 뭐 극단주의 과격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탈레반 정부 아래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요. 국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인데 그런데 무슨 또 이슬람법이 다스리는 국가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레반은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대다수가 믿는 이슬람의 형태가 잘못된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이슬람이 가장 정확한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사람들한테 이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식하는데 그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무슬림이지만 나도 그리고 파슈툰족이고 탈레반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파슈툰족이지만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슬람법이 나 이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더니 난 너무 그게 싫어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슈툰족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슈툰족 쪽에서도 그러한 이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 또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인데요. 네. 이것은 이슬람법으로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슬람은 아주 독특하게 자신들의 그 부족관념까지 해석한 이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슬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중매 결혼인데요. 중매 결혼에서 가족들이 이 남자 어떻냐 하고 했을 때 싫다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3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파슈툰족의 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의 오랫동안 관습은 여성은 상속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그리고 신랑을 싫다고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어허. 강제 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탈레반은 그거를 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슬람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이들이 그 소녀들을 괴롭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강제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하면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기본적으로 여성으로 보지를 않고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복장을 단속한다든지 남성이 없으면 밖에 못 나게 한다든지 교육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런 극단주의적인 해석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어쨌든 앞으로 탈레반 네. 정부가 정권을 잡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탈레반이 장악했다고 그러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애청자분께서도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판주시르라는 곳에서 지금 저항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저께까지는 판주시르가 탈레반이 다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다르고요. 탈레반을 돕는 파키스탄군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이 판지시리에 있는 저항군을 돕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원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를 장악하지가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는데 20년 전과 똑같다든지 아니면 20년 전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국제사회가 이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을 겪어봤고 지금 네. 미얀마에서도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있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당분간은 시민들의 어떤 저항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희생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제사회가 참 보는 일도 괴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면 이들 시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거든요, 여성들이. 네.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국제사회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탈레반 니네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를 못해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그 탈레반 대변인이 우리 네. 그렇게 여성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네. 그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탈레반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국가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탈레반 들어오기 전에 국제사회가 100%를 도와줬다면 지금 들어오는 돈이 한 10%밖에 안 돼요. 90%가 지금 삭감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보내고 다 지원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레반으로서는 지금 아쉽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바뀐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겠는데, 바뀐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전과는 똑같이 않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교육을 하도록 하면, 탈레반이 예. 바뀌면 좋게. 네, 탈레반이 그렇게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탈레반 자신들도 어머니한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한테 나왔는데 여성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탈레반은 사실은 현대 인류 문화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1년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예. 네. 자, 어쨌든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있고, 반면 이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하려는 그런 난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국제사회의 몫이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운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판지시리에서 저항이 성공을 해서 판지시리에 있는 저항군이 이야기하는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사회가 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가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군이 와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를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판지시리에서만이라도 쟁취를 한다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판지시리의 저항 정신이 아프간 곳곳에 가서 종교 극단주의를 물리치는 그러한 성공의 날이 있기를 가장 기원하고요. 그게 만약에 힘들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들이 탈레반만의 정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말 화합 정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가장 큰 희망인데, 예. 그런 희망이 부질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네. 어쨌든 이분들이 다 이슬람교인들이고, 그렇다면은 이웃 국가들 있잖아요. 네. 이란, 사우디, 이라크, 이런 터키,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비교적 건강한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좀 좋게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 탈레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좋은 이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탈레반하고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은 오늘날 탈레반을 만든 미국과 함께 탈레반을 만든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계속적으로 탈레반을 후원을 했고요. 미국은 탈레반이라는 괴물을 대소련 항쟁을 할 때 소련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사들을 양성을 했을 때 미국이 그 돈을 다 댔고 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전사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카에다, 탈레반, IS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탈레반 구성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돈을 가지고 그 탈레반들을 훈련시켰던 게 파키스탄이고요. 파키스탄은 지금도 탈레반이 이기길 바라고 탈레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슬람은 탈레반의 이슬람보다 더 나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와하비의 산실로, 실질적으로 9.11 테러의 19명의 테러 분자 중에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고요. 이들이 영향을 받은 게 사우디의 아주 극보수적인 와하비이고, 이 와하비가 바로 이 파키스탄과 그리고 탈레반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터키는 뭔가를 해보려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을 좀 기여를 해서 이쪽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란은 사실 탈레반과 종파가 다르죠. 시아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이 순니파를 결집시켜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탈레반과 싸운다든지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레반과 가급적이면은 척을 지지 않으면서 위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지금 그러한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기독교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다 잡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불교인이든 원불교인이든 그렇게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웃 이슬람 국가들이 주판을 튕기고 있다.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이슬람교가 오늘날의 좀 좋은 종교로 이렇게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391명의 아프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부터 좀 잘해야 되겠죠. 우리의 역할 역시 이분들을 잘 맞아들이고 이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튼 이번 정부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여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반 난민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상당히 숙련된 그 의료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난민을 거를 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더 우대하고 환대한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난민을 받아들인 자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난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간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난민과는 좀 다르다는 면을 좀 강조를 해야 될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아프간 그 기여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또 그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국민들의 아프간 기여자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정부의 따뜻한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좋은 작용으로 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좀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